10년 전만 해도 노후 준비, 은퇴 설계라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 6년 전부터 은퇴, 연금, 평생 직장 등 노후에 대한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을 무겁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100세 시대, 경기 침체. 요즘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처럼 5, 60대에 은퇴해서 남은 수명이 1, 20년이면 크게 걱정 없겠지만 100세 시대엔 은퇴하고 4, 50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은퇴 후 자산 5억 만들기. 노후 문제를 연구하는 은퇴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노후에 5억은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5억은 현금 5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 집 빼고 5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4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 현금, 자동차, 결혼폐물 모두 내다 팔았을 때 4억 2천만 원입니다. 다분히 보험 연금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입시학원에 가면 이 성적으로는 수도권 4년제는 고사하고 전문대도 힘들다고 겁을 주고 비싼 강의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 5억 원이 아니라 노후에 필요한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흑수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마학 알베르토입니다.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은 노인들에게는 천국인 나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유럽보다는 늦지만 한국보다 27년 빠른 1961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60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퇴직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치면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이상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 600만 명인데 그중 3분의 1인 200만 명이 노후 파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중견기업을 다닌 분들은 괜찮은데 퇴직연금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을 다녔거나 자영업자들은 은퇴 후 소득이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은 국민연금 최고액이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집값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도심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은퇴 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 때는 국민연금 합쳐서 최대 130만 원 정도 되니까 최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사별하거나 이혼으로 혼자 되고 자식들과 살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늘어나고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 소비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200만 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에 비해서는 고령화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일본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80.98세, 여자는 87.14세입니다. 한국은 남자는 79.3세, 여자는 85.4세이고요. 한국과 일본이 약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장수국이 될 것입니다. 준비 없는 100세까지의 삶. 최장수국이 되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본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준비해야 인생 2막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흑수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4가지 방법. 그 첫 번째는 주거비를 낮춰서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2017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적정 노후 생활비 현황을 보면 부부 기준 최소 160만 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225만 원입니다. 개인 기준일 때는 최소 99만 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142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기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 연금이 월급이라고 봤을 때 2019년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91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전체 평균은 3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3층 연금이라고 부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매달 나오는 수입을 제외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거비를 낮춰서 그 차액으로 현금 흐름, 즉 수익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3억 원 정도 아파트로 평수를 줄이던지 지역을 이동해서 2억 정도의 차익을 만들고 그 2억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연 4, 5% 정도의 월세를 받으면 7, 8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고정 수입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5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0세 기준 월 103만 원 정도를 사망 시까지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살이면 자녀는 70살인데 이제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집은 곧 은퇴 후 소득원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파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전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 직업입니다. 은퇴 후 살아야 할 노후는 생각보다 아주 깁니다. 연금이나 월세가 나온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는 30년 이상을 아주 지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생활비의 부족한 부분을 목표로 직업을 준비하시고, 노후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노후의 시간을 보람있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나 봉사활동을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엔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 있어야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수의 유무를 떠나서 이제 평생 직업은 노후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은퇴 후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지식 서비스입니다. 지식 서비스는 주로 컨설팅이나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대학과 직장에서 경험한 업무 중 다른 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공부해서 전문화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은퇴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이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분야를 배우다가 적성에 맞고 소질이 있는 것을 개발해서 강사로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댄스, 요가, 영어 회화, 냅킨 아트 등 취미로 배우시다가 재능을 발견해서 해당 자격증을 따고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둘째,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블로그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거나 유튜브를 이용한 광고 수입을 들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는 인터넷을 잘하는 여성에게 유리하고 앞으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방송 시대가 될 것이고 60세 이상 유튜브 사용자가 증가 추세이므로 나이가 많은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자체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창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리스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 목돈 들여서 치킨집 같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투자입니다. 은퇴 후엔 크게 돈을 들여서 일을 벌이는 시기가 아니고 젊었을 때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리스크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 경험 없이 새로운 자영업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관리입니다. 100세 시대에 무병장수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병장수인데요.
건강을 위한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관리 장수인 거죠. 우리나라 평생 의료비가 1억 원 정도인데 그중 65세 이상 노인일 때 전체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엔 급격히 병원 가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병원비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이고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간병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간병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대여섯 명일 때는 돌아가면서 간병할 수 있고 병원비, 간병비도 나눠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자식이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한 달에 200~300만 원 이상 드는 병원비, 간병비를 장기간 낼 수 있는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요양원에 가도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비, 간병비도 연금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다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의와 존중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신의와 예의, 존중이야말로 오랜 우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흑수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주거비를 낮춰서 현금 흐름을 만든다. 두 번째, 평생 직업을 만든다. 세 번째,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관리에 힘쓴다. 네 번째, 가족, 친구와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노력과 결단의 과정이 쉽지 않지만 노후의 삶이 더욱 즐겁고 행복해지려면 서둘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노후의 안정된 삶이 가족과 우리 사회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